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다울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글로원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정유업계 소식으로 이슈앤 전략 출발하겠습니다. 이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올해 초 $8 수준에서 강세를 보이던 싱가포르 석유 복합 정제 마진이 4개월 만에 $5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제 마진은 정유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2분기 실적 전망에도 지금 먹구름이 낀 상황인데요. 유가 오른다고 단순히 좋아할 게 아닌 정유업계, 향후 주가 전망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정유업계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정제 마진이죠. 즉 정유를 팔면서 얻어지는, 즉 원유로부터 유통 과정까지 수익금을 뺀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정유회사가 가져가는 수익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정제 마진이 너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월과 2월에는 거의 $7의 선에 이르렀는데요. 최근 들어서 4월 말에는 자그마치 지금 $4.8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유사들이 얻어가는 수익금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1번은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한때 $70 초반에 있던 원유 가격, 지금 $79 있지 않습니까? 거의 15% 이상 올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유 마진은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정유사들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 한번 봐볼까요? 최고가는 얼마죠? 자그마치 30만 원이었죠. 직전 고점이 22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11만 원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더 빠질 게 있을까요? 다음에 S-오일 한번 볼까요? 최고가 12만 원.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7만 원이 채 안 되는 69,800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S-오일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이미 정유주들은 주가가 바닥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닥에 왔으니까 주식 사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쉽게도 주가는 많이 내려가고 바닥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유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의 모멘텀, 상승의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직 찾기가 힘들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 경기가 지금 호황을 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죠? 어쩌면 2분기까지는, 즉 다음 달까지는 정유주는 바닥을 다지되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을 너무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물론 매도는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바닥에 왔기 때문에 주식을 팔 필요는 없지만 매수에 나서는 분들이라면 조금 매수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투자 비중 몇 프로 가져갈까요? 10%, 정유업종이 10%고요. 개별 종목은 5% 이내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하기는 좀 늦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정제 마진 떨어지는 폭 보니까 뚝뚝 떨어지네요. 최근 들어서 정유사들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유업계 소식 이렇게 진단을 해봤고요.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뷰티업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뜨겁습니다. K뷰티 열풍에 1분기 호실적 거두면서 관련주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뷰티 업계의 이야기 짚어보면서 현 시점 접근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 선별까지 이성웅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섰을 때가 중국의 시장 같은 경우가 열리면서 그때 주가가 강했고, 아메리패시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위권 이내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드가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핵심 매출처 같은 경우가 소멸됨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코로나19도 지났고 사드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이슈였다 보니까 매출처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 쪽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 10위권 밖으로 벗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북미 시장의 소비 형태 같은 경우가 중저가의 합리적인 소비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주 같은 경우가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의 엘프 뷰티라는 새로운 종목의 등극으로도 볼 수가 있었어요.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입니다. 이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다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비중국 수출 같은 경우가 늘어났다라는 점이겠고요. 미국, 일본 순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비중국 수출, 그다음에 매스 브랜드 부분이 핵심이겠는데요.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하는 멀티플 같은 경우에 확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품 업종 전체를 볼 때도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 중에서도 소재 쪽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가들이 강했어요. 뭐 소재와 관련된 부분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쪽 5월부터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가 자회사로 실적이 편입되는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우리가 어제 실적에 대해서 짚고 갔던 VT 같은 경우가 예상 실적 210억 대비해서 230억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기에 VT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VT 같은 경우는 실적은 너무 좋았지만 주가는 또 물론 감히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한정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정도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은 뭐 1조 정도의 시가총액 목표를 두고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여기에서 보유하고 시간을 투여해서 가지고 가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뭐 본, 실리콘2,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들도 좀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중장기적인 호흡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실적의 연속성은 1분기 이후에 2분기, 3분기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북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점에서 매력도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부합을 하는데 이익 대비해서 주가의 속도가 지금은 빠른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을 대입해 보더라도 주가 같은 경우에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을 기다리는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뷰티즈 토픽으로 아모레퍼시픽과 어제 호실적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9% 가까이 급등한 VT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모닝브리핑 시간에도 다뤄봤죠. 엔터즈 소식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 실적에 또 주요 아티스트 라인업 부재에 2분기까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지금 쉽사리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하이브 한집 싸움 같은 부정적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엔터사들의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시선도 보면 하이브를 제외하면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김성준 이사님, 엔터주 하반기는 좀 회복해 줍니까? 아니면 더 길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이브가 계속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근데 실적도 1분기에 70%나 급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IG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도 44% 감소를 했고 70억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JYP랑 SM은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영업이익이 10%에서 20% 정도 수준의 이런 이제 감소가 나타났고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이제 Y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체 활동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은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인그룹, 베이비몬스터라든지 트레저의 이제 이런 회복이 좀 성장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성장 중이기 때문에 2분기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운반을 판매하고 있는 NCT가 이제 군입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 거기다가 신인그룹도 일단 없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서 2분기도 좀 어려운 상황. 마찬가지로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앨범 판매량이 높은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 이제 7월달에 음반 판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2분기는 공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신인그룹 같은 경우 이제 라우드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C 같은 경우가 하반기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라인업은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긴 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큐브엔터가 아주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영업이익 58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주요 이제 아티스트인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2집이 초등 판매량 156만 장 기록을 했는데 이게 작년 전체 음반 판매량의 87%를 1분기에 다 나타난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달에 솔로
앨범을 발표했었던 이제 여자아이들의 중국인 멤버 우기의 솔로 앨범이 이제 57만 장 초동 판매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신인 그룹, 보이 그룹인데요. 나워데이즈가 지난달 2일에 데뷔를 해서 뭐 최근에 그래도 뭐 음악 방송 뭐 1위 후에도 오를 정도로 많이 조금 그래도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B2B 멤버들이 이제 군 제대 후에 또 활동을 좀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2분기에도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공연이 많이 없는데 이제 여자아이들이 8월 달부터 14개 도시의 월드 투어를 또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엔터는 좀 엔터 사사랑 많이 다르네요. 예, 많이 다르죠. 특히나 또 올해는 7월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은 그런 이런 행사 그런 콘서트 같은 걸 잘 못 하는데 반해서 가리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가로 본다면은 큐브엔터도 마찬가지로 엔터조 안 좋으면서 같이 떨어졌거든요.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좀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큐브엔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이 뭐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올림픽이 시작하는 7월경부터 이제 2분기가 지난 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JYP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회복을 먼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좀 어려운 시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엔터지도 주가가 사실은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투자 접근할 만한 종목 꼽자면 어떤 거를 먼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주가가 같이 빠진 큐브엔터가 사실 많이 네. 억울하거든요. 이거 분명히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2분기도 괜찮고 3분기도 나쁘지 않은 콘서트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 행사들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큐브엔터의 회복 그리고 저점 매수를 본다면은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게 논란이 어느 정도 좀 교통 정리가 돼야 어느 정도 좀 기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JYP가 가장 저는 엔터 3사 가운데서는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조금 더 천천히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엔터주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분위기 호전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기후플레이션, 이상기후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죠. 이거 여파로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코와 김, 아까 다뤘던 커피값, 이번에는 올리브유 가격까지 역대 최고가 찍었습니다. 식재료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죠. 관련 소식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후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못하면서 식재료까지 가격 인상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30% 정도 가격을 인상한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페인과 또 그 주변 지중해국들에서 생산량이 반토막이 나면서 국제 올리브유 가격도 톤당 한 5,800달러 수준에서 지금 현재는 지금 1년 만에 $10,000가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시기열을 좀 늘려보면 한 2020년 초반에보다 거의 4배 가까이 지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를 좀 유지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총선 전에는 그것이 유지됐었는데 지금 총선 이후에는 좀 이것이 좀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올리브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코아 원두의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커피 가격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품목 가격 인상으로 일단 수익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는 높아진 외식 물가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다면 더 높은 외식 물가로 인해서 집에서 식사하는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좀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료 업종 투자에 있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는 지금 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지난 2022년 2분기를 정점으로 좀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이것을 바탕으로 가격을 인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비용까지 좀 낮아지면서
수익 증가가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는 점이 음식료 업종의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또 높은 외식 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농산물 가격까지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공식품 가격 경쟁이 부각되면서 대형 식품 업체들에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출로 인해서 사실 K푸드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어떤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동원 F&B 그리고 농심을 좀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이 마침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3,8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가 3,5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많이 높게 잡은 게 3,500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어닝을 기록했으니만큼 오늘 주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올까요?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코스맥스, 대주전자재료, SKC 리포트가 발간됐는데요. 한편 BNK 투자증권은 솔루엔 목표가를 34,000원으로, 대신증권은 태광 목표가를 17,500원으로, 유한타증권은 YG엔터테인먼트 목표가를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코스맥스 리포트부터 짚어볼까요? 상상인증권은 코스맥스의 1분기 실적을 두고 전 법인 매출이 성장한 가운데 원가율 개선 등의 시너지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도 업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실적 추정치 역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기존의 16만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다만 최근 주가가 다소 높아진 만큼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SKC입니다. 유한타증권은 1분기 영업손실이 763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며 2분기와 3분기에도 주력 제품인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2차 전지 동박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가능성을 일부 반영해 SKC 목표가는 작년 11월에 제시한 기존의 8만 4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는데요. 2024년 실적 부진과 추가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투자 의견은 보유를 유지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대주전자 재료와 관련해 올해 실리콘 응급제와 형광체 부분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북미 합작법인 공장량 출하 시작 기대감 등으로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목표 주가도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하향 리포트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솔루엠과 관련해 고수익 제품인 ESL 매출이 비수기 및 신규 수주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에 확정될 ESL 수주권들이 많다며 하반기에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다 상반기 실적 부진을 반영해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기존 대비 8%, 24%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도 기존의 3만 9천 원에서 3만 4천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혜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해제를 앞둔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흐름 점검해 볼까요? 이달 에코프로머티를 포함한 5개의 종목의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데요. 어제는 TSMC 협력사로 부각된 에이지그랜드의 6개월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주가 6%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가보다 주가가 높아진 만큼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자, 이성우 이사님, 대응 전략 좀 어떻게 현명하게 가져갈까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보호예수 외에도 VC 락업 물량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IPO 때 락업이 된 물량과 함께 VC의 보호예수 물량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이었습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가 6개월 보호예수가 해제되었습니다. 수량으로는 130만 주였고요. 전체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12.3% 비중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락업 해제가 될 때 한 5% 이상 정도라고 하면은 주가에 부담을 준다라고 해서 이 오버행을 놓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다시금 재매수하는 대응들을 하곤 하는데 12.3%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한 10% 정도의 주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17일에 상장 주식의 31.6% 같은 경우가 이제 락업이 풀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2대 주주 물량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출회되지는 않는데 좀 부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규 상장주의 오버행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은 한 6개월 락업 같은 경우가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신규 상장주 한 6개월 정도의 보유 예수, 이 부분을 놓고 종목들을 수급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오버행 있으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신규 상장주 갖고 계신 분들 오버행 이슈, 특히 이제 보유예수 해제에 따라서 매도 물량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 꼭 체크해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증권주 얘기입니다. 지난달 중순 기점으로 주요 증권사 주가가 반등하면서 상승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이 증권사 신용도를 줄줄이 낮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권사들의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왜 낮췄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글로벌 대체 투자가 부실화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 아니었습니까? 물론 모든 증권사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1분기에 우리 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500에서 2,700까지 굉장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증권사들 주가 별로 안 좋았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은 악재의 선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장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용등급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과거입니다. 작년, 재작년 이야기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증권주들의 1분기 실적 기대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는 어떻게 되죠? 과거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3대 7로 과거 3, 미래 7입니다. 즉 주가란 것은 지금까지의 실적만 보고 지금까지의 신용등급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용등급 어떻게 변하겠는가, 요게 포인트란 얘기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최근에 증권주들의 주가 상승은 조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기대할 게 뭐죠? 기업 밸류업에 대한 증권주들의 그 긍정적 요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증권주 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큰 자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 밸류업 하면 일단 증권주보다는 은행업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많고요. 실적도 역시 증권보다는 은행업종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음 달에 정부에서 이제 PF에 대한 대책안이 나온다 그래요. 아마 한 230조 정도 되는 그 PF 규모에서 약 5에서 10%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증권주는 조금 데미지를 피해를 입겠죠. 그러나 그에 해당되지 않고 1분기 실적이 좋아진 증권주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일반적인 돌이냐 보석이냐 이걸 잘 가리셔가지고, 즉 1분기 실적이 긍정적 나오고 PF 분야가 좀 적은 증권주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부동산 PF 우려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만큼 리스크가 적은 기업들 중심으로 종목 선별에 좀 유의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자, 또 증권보다는 오히려 은행 업종의 실적이 좋으니 은행 쪽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해 액면 분할을 한 상장사 10곳 가운데 9곳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전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김성준 이사님, 구체적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실 과거에는 액면 분할하면은 뭐 주가 상승의 재료로 인식되던 시절들도 있었고요. 물론 실제로 회사는 좋은데 지나치게 좀 고가 주식이라든지 거래가 좀 없는 종목한테는 분명히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액면 분할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부 가치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10개사 중에서 9개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물론 공교롭게 그 가운데 4개사가 이제 2차 전지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황의 영향을 좀 많이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의 예를 들어보면은 거래 정지 전 한 7거래일 동안에 20%가 넘는 급락을 보였었고요. 물론 이제 거래 재개 후에 이제 10% 넘는 상승을 보이다가 여전히 지금은 그 아래권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전 3거래일 동안 한 10% 넘는 반등을 보였다가
거래 정지 후에는 단 한 번도 그 가격 위로 올라간 적 없이 20%가 넘는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액면 분할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다소 조금 적다, 부재한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들 선택하는 선택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가짜 밸류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밸류업을 좀 할 수 있는 노력 그런 것들을 좀 더 회사 차원에서 더 강구하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종목은 뭐 액면 분할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주가가 그냥 떨어지는 종목들도 몇 개 떠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아프니까 콕 집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시 액면 분할이 뭐 기업 가치 변화는 전혀 없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액면 분할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사례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김영재 이사가 설명을 우리 김성준 이사가 설명을 하셨고요. 오늘 현재 시간 8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재 이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벽이죠. 내일 새벽이죠. 구글 연례 개발자 행사인 구글 I/O 2024가 열리는데요. 개인용 AI 디지털 비서를 소개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한 재료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서 오늘 이제 새벽이었나요? 오픈 AI가 지금 사물을 인식할 수도 있고 듣고 보고 말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한 GPT-4 옴니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따라서 오늘 전반적인 AI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좀 충분히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EO 서밋이 지금 시애틀에서 4월까지 열리는데 여기에 초청받은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참석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것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기회가 돼서 향후에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마감이 이제 발표 마감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CJ 제일제당, 삼성화재, 하나생명, 메리츠금융지주, 금호건설, 서울반도체 등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SCI 분기 리뷰 발표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오늘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장 기대처럼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일렉트릭이 선정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 또 다음 8월 편입 예상 종목인 LS와 LS일렉트릭, 리노공업, 현대로템으로 좀 관심이 이전되는지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 관련한 관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거론된 철강, 전기차는 물론 여기에는 배터리와 태양 전지까지 포함된 전략적 산업이 좀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시간 외에서 중소형 철강주가 좀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오늘과 또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까지도 관련 산업 중에서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4월 CPI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또 국내 증시 휴장을 앞두고 오늘도 좀 관망세는 깃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이 궁금합니다. 어제 또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오늘도 좀 루머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또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또 추후에 어떤 뉴스들이 보도가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주가 향방은 좀 어떻게 보세요? 8단이라든지 12단과 관련된 HBM 이슈 같은 경우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주가는 한 8만 원대 정도 박스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이 뭐 12단 진행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한 9만 원대까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7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주가 뭐 최근의 주가였죠. 이 주가 D램이라든지 낸드 원래 본업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낮음에 따라서 한 7만 원대 중반에서 한 8만 원대 정도의 박스권을 우선은 예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